네, 2020년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주간 정시 전망을 한번 해볼 텐데요. 2월도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갔습니다. 저 이제 2월은 28일, 29일이죠. 네, 올해는 29일까지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있으면 또 2월 달도 끝납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V자 반등을 보였어요. 사실상. 근데 일단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밀릴 만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해서 견조하게 버텨주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증시는 참 탄탄해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잘 안 밀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다우 지수는 0.09% 밀리긴 했는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여차하면 신고가를 한 번 더 뚫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길게 보면 미증시는 참 부러워요. 그쵸? 2016년부터 봐도 완전히 우상향입니다. 이때 한 번 살짝 흔들렸고 여기서 흔들렸고 그 다음에는 뭐 쭉쭉 가고 있어요. 일단은 뭐 나온 그 이슈를 한번 보면 미국의 소매 판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비 0.3%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월이에요, 1월. 0.3% 증가, 전월 대비해서 미국 지표입니다. 증가했어요. 그래서 4개월 연속 증가했고 뭐 핵심 소매 판매는 부진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소매 판매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바뀌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월마트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고 한다면 미국의 소비가 확실히 좋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또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밀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한다고 하죠. 소비 지표가 좋다는 건 GDP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 이것은 뭐죠? 상반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것. 이 부분이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주목할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지표도 지표인데 트럼프였습니다. 진짜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은 엄청나요. 그쵸? 한국도 이렇게 한국을 아주 우선하는 정책을 펴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예요? 추가 감세안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감세안을 팍팍 펼칩니다. 이게 지금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감세가 그 기업 활성화 그리고 소비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 세금의 10% 정도를 깎아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세 조치를 더 강화하거나 영구화 시키겠다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영리한 것이 구체적인 방안을 9월 달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월은 뭐죠?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시도하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이 올해 말에 트럼프의 재선 도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죠. 네, 올해 말에 있을 재선을 의식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면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그 탄핵소추안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지만 물론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역시나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이 높아졌구나 이 부분을 알 수는 있어요. 물론 올해 말까지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기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미증시가 이렇게 좋은 흐름이고 경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업 세금을 또 깎아주고 더 부양책을 쓰겠다는 거니까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괜찮은 일이죠. 그 다음에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를 보면은 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하려는 시도가 보이거든요. WTI 기준입니다. 이게 여기서 돌파하면 이중 바닥이 살짝 나오거든요. 그래서 53달러 위로만 안착시키면은 유가가 완만하게 반등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유주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갈지 이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네, 지금 코스피 약보합, 코스닥은 좀 강합니다. 보시면 이번 주는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는 전고점이 2277포인트인데 지금 상단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3, 40포인트 남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오늘 좀 돌파를 약간 시도하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692, 3포인트 정도에서 전고점이 있고 지금이 딱 전고점이거든요. 물론 여기를 뭐 한 번에 뚫어낼 수도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모르니까. 근데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다 매도하면서 개인만 끌어올리고 있는 장이라는 거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전고점까지 빡 뚫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긴 하죠. 그래서 주 초에는 저항대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주 후반에는 이 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오늘이나 내일 바로 뚫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수익이 좀 큰 종목인데 좀 흔들린다 이러면 일정 부분 덜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부양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진핑이 그 경제 성장률 방어를 위한 정책들을 이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펼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큼 중국의 조금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일 수도 있고요. 지준율 인하일 수도 있고 인프라 투자를 빨리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체크할 게 이제 FMC 의사록입니다. 원래 이 FMC 의사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근데 최근 몇 달간은 별로 중요하게 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연준이 지금 금리를 내릴 것 같진 않잖아요. 트럼프는 내리라고 계속 압박하지만 파월은 지금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내리는 건 무리예요. 내릴 필요도 없고 굳이. 그래서 1월 FMC 의사록인데 양호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확인이 있겠죠. 그래서 중립 이상의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1월 22일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네, 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변수가 또 이란 총선이에요. 이란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란과 미국이 관계가 좀 안 좋아요. 그 경우에는 이란에서 급진파, 그러니까 미국에 반대하는 쪽이 표를 더 많이 얻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그 등을 지는, 그러니까 미국 적대 정책을 취하는 인사들이 정치권에서 좀 더 득세하면 이거는 시장에는 사실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우려감이 커지는 거니까요. 실제로 무력 충돌이 있는지보다는 무력 충돌 우려감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우려감. 그 부분에도 시장은 반응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 부양책, 그 다음에 FMC 의사록 살짝 보시고 이란 총선. 이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 순환매장입니다. PBR이 낮다고 종목이 가지는 않으니까 성장주 내에서 계속해서 종목을 찾으시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도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